2001년 7월 17일 저녁, 여행을 좋아하는 피터 팔코니오는 여자친구와 함께 호주의 외딴 지역인 앨리스 스프링스를 지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매번 그런 지역을 지날 때마다 두 사람은 두려워했지만 도파민이 증가하며 도전을 극복할 때 흥분감을 느끼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택은 달랐고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972년생 피터 팔코니오는 1973년생 조앤 리스를 동네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1996년부터 연애를 시작했다. 4년 후 두 사람은 배낭여행을 떠나 함께 여행을 향한 열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네팔, 태국, 캄보디아와 같은 세계. 2001년 1월 16일 피터와 조안네는 관광 천국을 즐기기 위해 호주에서의 여행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터와 조안네는 호주의 다른 곳으로 함께 여행하는 꿈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부는 함께 꿈에 그리던 여행을 떠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고 일하기 위해 시드니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반년 만에 부부는 드디어 예정대로 여행을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이 여행에 매우 신났지만 피터와 조안의 부모는 당시 호주에 이벤처라는 연쇄 살인범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걱정했습니다. 그는 종종 배낭 여행자들을 사냥하고 살해하며 그러한 외딴 지역을 여행한 후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터와 조안네는 부모님에게 최대한 조심하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중고차 판매점에서 주황색 밴을 구입하여 2001년 6월 25일부터 호주 남부에서 북부까지 도로 여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1년 7월 14일 알라인 지역, 피터와 조안네의 여행을 갔던 지역의 경찰은 오전 1시 30분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조앤이었고 그녀는 자신과 남자친구가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으며 피터가 위험에 처하거나 심지어 숲속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경찰은 곧바로 울창한 숲속에서 수색에 나섰고 그곳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그들은 또한 덤불 속에 버려진 부부의 주황색 밴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피터는 사건 현장은 물론 그 지역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7월 12일 목요일 두 사람은 아웃백의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앨리스 스프링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범죄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7월 13일 금요일에 피터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앨리스에 있다고 말하고 다음날 여행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유감시 30분 조안네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피터는 여전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두 사람은 녹색 후드를 단 흰색 토요타 하러너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터가 아무리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도 상대방 차가 추월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마침내 차가 그들 옆에 세워졌다. 운전자는 차문에 손을 내밀며 피터와 조안에게 멈추라고 신호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황량한 도로에서 상황이 극도로 의심스러웠고 누군가 차를 세우고 싶어 했는데 이는 정말 전혀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고민한 후 피터는 조안네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 차에서 낯선 남자가 걸어와 부부에게 차 뒤쪽의 배기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그 사람과 함께 차 뒤쪽으로 가서 확인했고 신호가 오면 조안네에게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시동하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조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동차에 배기 파이프가 폭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직후 낯선 사람은 조앤의 머리에 은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채올라 그녀를 공격하고 케이블 타이로 그녀의 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조앤은 그녀의 다리를 묶으려고 발버둥치고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머리와 등을 발로 차고 그녀를 자신의 차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는 공격자의 차 안에서 몸부림치며 피터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불렀습니다.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피터가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자신을 죽이기 전에 다른 남자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녀는 힘을 다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조앤이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숨어서 덤불 속으로 도망치는 동안 그 장면을 비추는 것은 헤드라이트뿐이었습니다. 조앤이 사라지는 것을 본 낯선 사람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았고 5시간 동안 계속 찾아다녔고
결국 힘없이 떠났습니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조안네은 지나가는 트럭을 보고 재빨리 도움을 요청했고 구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의 얼굴에 대한 조앤의 증언과 당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외딴 지역에 점점 더 심각한 범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찰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조앤이 피터의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증언을 하거나 피터를 찾는 과정에서도 조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아 경찰은 피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앤이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외딴 지역에 유기한 후 새로운 애인과 함께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앤의 티셔츠, 조앤의 손을 묶은 케이블, 주황색 자동차 내부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남자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조앤의 증언이 완전히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됐고 조앤을 용의자에서 제외했다. 수사관들은 토요타 4란너의 소유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약 8시간 만에 해당 지역의 모든 주요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들은 해당 지역 모든 주유소에 CCTV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토요타 자동차가 앨리스 스프링스의 주유를 위해 멈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차량의 현재 위치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며 이 감시 카메라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 차를 알아보고 브래들리 트레머가 주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브래들리를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앤이 묘사한 이상한 남자는 브래들리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브래들리에게 DNA 샘플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 그를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17일 경찰은 불법 마약을 운반한 남성을 체포했다. 그는 감형을 원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친구인 브래들리를 알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남자는 브래들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기꺼이 증언하고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브래들리의 남동생도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브래들리의 남동생에게서 DNA 샘플을 채취했고 그 결과 그 DNA가 조앤의 티셔츠와 수갑에서 나온 DNA 샘플과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브래들리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이프, 케이블, 야간 투시 보조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총 손잡이에 감겨있는 머리끈도 발견했는데 이는 조앤의 것으로 판명됐고 증거가 완전히 수집된 2002년 8월 22일 브래들리는 체포됐다. 많은 증거를 토대로 경찰의 신문을 받은 브래들리는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브래들리는 1958년에 태어나 15세에 학교를 중퇴하고 갱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1980년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고로 밝혀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후 그는 총을 사용하여 군중을 향해 총을 쏜 혐의로 21개월 동안 감옥에서 복역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납치, 강간 등 10개 중범죄로 기소된 수감자이기도 하다. 2001년에 그는 또 다른 영국 관광객인 피터를 이유 없이 살해했습니다. 브래들리는 사건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고 친구들에게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말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브래들리는 법정에 갔을 때 마음을 바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항소했다. 그러나 당시 모든 증거는 완전하고 명확하게 수집되었습니다. 먼저 브래들리는 사건 당시 앨리스 스프링스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고 그의 방향은 살인 장소 주변이었다. 둘째, 재판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제공한 주유소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브래들리 트레머가 그 남자임이 확실했다. 이 정보원은 트레머의 아버지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피터와 조안네이 운전한 주황색 벤의 기어 레버에서 그의 DNA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는 공격 후 가해자에 의해 덤불 속으로 몰렸습니다. 조앤의 티셔츠에 있는 DNA 일치와 결합해 브래들리가 실제로 영국 부부를 공격해 피터를 죽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피터 사건이 있은 지 4년 후인 2005년 12월 브래들리는 납치, 폭행, 살인 혐의로 최소 28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래들리는 체포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형을 선고받을 때까지 그는 여전히 피터의 시신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경찰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찾지 못했다. 2017년 4월 경찰은 브래들리가 피터의 시신을 절단하여 2개의 큰 가방에 넣었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또한 브래들리가 공범에게 피터의 시신을 산에 녹여 스완강에 버릴 것을 요청했지만 동료는 그레트나로 가서 외딴 서호주에 가방을 묻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편지를 놓던 테리토리 경찰서에 전달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정체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피터의 가족은 경찰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여전히 피터의 시신을 찾고 브래들리는 현재 65세로 아직 감옥에 있으며 2021년에 암 진단을 받았고 2032년에 74세가 되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경찰은 그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브래들리는 어떤 일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다른 조사, 그의 여자친구인 조에는 사건 이후 영국으로 돌아가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2011년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직 미혼이라고 말했고 나중에 자신의 인생에 관한 책, 호주에서의 가슴 아픈 경험을 담은 책인 No Turning Back 2006년판 출판도 썼습니다. 2007년 3월 호주 텔레비전은 존스 살인 사건에 대한 조앤의 관점에서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독일에서도 상영되었습니다.